이거는 핸드피스가 세 가지 종류의 핸드피스를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오늘도 근데 세 가지 종류 다 쓸 거예요. 한 환자한테. 그래도 전혀 무리가 없거든요. 현존하는 지금 에너지 베이스 디바이스 중에 타이트닝 되는 장비 중에 제일 효과적이라고 하는 게 하이프랑 RF잖아요. RF를 진입하고자 하는 선생님들한테 제일 권할 만한 장비가 돼요, 사실은. 이게 왜냐하면 하이프 있죠? 하이프랑 RF가 나오는데 그 RF는 컨택트 RF거든요. 그 다음에 니들 RF 또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쪼개서 보면 테크놀로지가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리니어 타입 하이프, 그 다음에 니들 RF, 그 다음에 그 펜 타입 하이프, 그 다음에 컨택트 바이폴라 RF.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데모 했을 때 장비는 처음에 핸드피스가 그렇게 많이 꼽혀 있는 걸 보고 조금 놀랬고요. 그 만듦새라든지 이제 이게 실제로 그 유저 익스피리언스라든지 그 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핸드피스 디자인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이 회사가 정말 오랫동안 제품을 잘 만들었던 제조사라는 느낌이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외산 장비들도 많이 보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 만듦의 수준을 대충 이제 짐작할 수 있는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잘 만들었다 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자기가 뭘 좋아지기 위해서 왔는지도 모르는 환자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이런 장비를 이제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가 있는 걸 하게 되면 좋아지는 부분들이 보이고 환자분들이 하면 그걸 하고 나서 결과를 서로 팔로우할 때 좋아진 거, 자기가 모자란 부분, 어떤 부분이 더 치료가 돼야 된다는 거를 환자도 알게 되고 시술자도 알게 되는 거죠. 색소 치료만 하시던 분이 타이트닝 하는 이런 쪽 디바이스를 쓰는 데에는 좀 처음 이렇게 그 권해드릴 만한 장비가 될 수 있겠다 생각 들고 환자들한테도 이걸 그냥 한번 먼저 해드리면 좋겠다. 오늘도 보여드릴 거지만 드럭 델리버리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왜 니들 RF니까 채널링이 열리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 결국은 그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이걸 중첩을 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수준 되는 정도를 제가 어느 정도 찾아놨기 때문에 그걸 환자들한테 편하게 하는 거죠. 경우의 수가 많을 거니까 제가 이제 그 회사에서 주는 테크놀로지나 이런 것들을 대해서 이제 리뷰를 하죠. 그리고 회사에서 이제 프리세팅 돼 있는 그런 것들을 보고 하면 회사의 의도를 좀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처음에 회사가 제안한 것들만 먼저 해봐요. 그래 해보고 더 하고 더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복합 시술 아니면 이제 중첩 시술 하는 거에 이제 하는 것들은 제가 오랜 동안 해본 그 경험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하는 그 방식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브이로는 저 기준으로 그걸 통과했고, 제가 해봤을 때 이 정도 하니까 전혀 무리가 없다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러니까 이제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일반 선생님들이 그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돼요. 장비를 도입하면 정말 비싼 장비잖아요. 어떻게 보면 몇 천만 원, 몇 억씩도 하는 장비인데 그냥 프리세팅 해놓고 그걸로 주구장창 그것만 누르고 쓴다는 것 자체가 진짜 웃긴 거예요. 사실은 차로 따지면 200km까지 달리는 건데 항상 정석 크루즈 해놓고 80km만 달리겠다고 말하는 거잖아. 그거는 잘 만든 기계 매니팩처들한테도 사실은 예의가 아닌 거예요.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브이로 어드밴스라고 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브이로의 이제 2.0 버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SDTV라고 핸드피스라고 하는 새로운 그 핸드피스 테크놀로지 핸드피스가 장착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한 장비에 세 가지 핸드피스가 있고 테크놀로지로 보면 네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니들 RF, 그 다음에 하이프, 그 다음에 그 컨택트 바이폴라, 그 다음에 싱글 팁 하이프가 있어서 그 네 가지를 쓰는 거고, 핸드피스로 보면 뭐 세 가지니까 회사에서 트라이펌이라고 그렇게 해서 그런
프로토콜을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볼 때는 RM 핸드피스로 니들 RF로 마이크로 채널링을 할 겁니다. 마이크로 채널링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유효한 성분인 스킨 부스터, 그러니까 뭐 엑소점 성분이 있고 회사에서 또 만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러빙하고 잠깐 흡수시킨 다음에 바로 겔 바르고 그 다음에 그 FL 핸드피스, 포커스드 울트라 사운드 이제 리니어 핸드피스로 전체적인 라인을 잡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눈가 그다음에 이제 그 부드러운 조직 그리고 이제 좁은 조직들을 마지막 터치업을 해서 이제 한꺼번에 하게 되는데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트라이펌을 하게 되면 환자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를 때 스크리닝 되는 이런 프로시저가 되는 거죠. 환자한테 일단 이걸 다 해놓고 나면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여러 가지들이 좋아지는데 제일 좋아지는 것들이 제일 치료를 많이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장비들이 있고 더 뭐 하이엔드 장비들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은 이제 거기에 다른 장비로 체인지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없는 병원에서는 이 프로토콜을 한번 쓰게 되면 환자분이 원하는 게 뭔지 또 실제로 어디가 나아지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유용한 프로토콜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러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핸드피스랑 이런 것들을 이제 저도 많이 사용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보면 하이로닉이 정말 장비를 오랫동안 잘 만들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결국 열 에너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채널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돌아갔던 부분들은 약간 이제 붉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에너지가 한 18인가 됐고 사실은 또 프리퀀시도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2.0이 이제 제일 조금 0.5하고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쉬운 프로토콜로 기본 2.0 했던 거에서 프리세팅 되어 있던 거에 의존해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잘 보시면 붉고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 이제 약간 채널링이 열려 있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한 대륙 한 100사 정도 쏘고요. (1.5도) 있고 한데 제가 기본적으로 라인을 잡기 위해서 우측에 있는 A3 핸드피스를 쓰겠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흡수시키고 그다음에 겔을 바릅니다. 그러면 결국은 목쪽까지 발라주세요. 얘는 라인을 잡는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괜찮나요? 처음에 할 때 좀 뜨거운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RM 했을 때 니들 RF 하고 나면 이렇게 해서 표피에 가까운 거에서 열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붉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스킨 부스트를 바르고 희한하게도 이렇게 좀 러빙하면서 그 하이프 핸드피스를 쓰게 되면 그것 또한도 또 시간이 지나면 마지막에 SD 할 때쯤 되면 또 조금 더 밝아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샷 숫자는 적절히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 A3 핸드피스로 한 200샷 정도 쏘겠습니다.
잘 보면 이렇게 문지르면서 해오나면 처음에 이렇게 완연하게 이제 도트 했던 그 니들링 돼 있었던 그 표시들이 이쪽은 벌써 좀 줄어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실제로 임상가들이 봤을 때는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 해서 마지막에 피부관리실에서 진정을 하면 병원을 나가실 때는 별 무리 없고 이 정도 중첩해도 스컬비가 생긴다든지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높게도 써보고 낮게도 써보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제가 쓰고 있는 프로토콜은 거의 문제 없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00 정도 샷을 쏘고요. 마지막에 사실 이제 SD 팁도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1.5도 있고 4.5도 있고 한데 지금 저희 컨셉으로 봤을 땐 눈가나 이런 부분들을 얇게 쓰기 위해서 1.5 쪽을 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파워도 그냥 약간 RF 올리고 하이프도 조금씩 올려서 준비하겠습니다. 눈가에서 하고 꺼즈 좀 주보실래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하이프만 하기에는 하이프는 이제 집중해서 그대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여기는 바이폴라로 RF가 나오거든요. 조금 뜨겁나요? 조금만 낮출게요. 그러면 하이프 줄이고 그래서 약간 지금 보시면 결국은 큰 바깥쪽 윤곽선이 아니라 이제 센터 쪽에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러빙하면서 하는 거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너무 한 군데 이제 스태킹 되거나 하면 센서가 작동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그 정도로 그러진 않고 사실은 제가 적적이 이제 러빙하는 정도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표시가 난다기보다 환자가 불편해하지 않는 정도 수준에서 해서 지금 되게 빨리 발진이 되니까요. 여기에 한 2000 정도만 얼굴 전체에 러빙하면서 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잘 보면 오히려 이제 SD를 하고 나면 처음에 니들 때문에 생겼던 그런 것들은 없어지고요. 약간 붉은 기운들은 남아 있는데 이 정도는 다 컨트롤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제 1000샷 정도 써왔고 이제 턱선이랑 이런 부분들 쓰고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깊은 것도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재 쪽에 4.5 되는 깊숙한 정도를 목선이나 이쪽에 이제 쓰는 거죠. 이제 이건 눈으로 이렇게 하기는 힘들고요. 결국은 이렇게 해서 펌한 조직들이 있는 이쪽을 이제 자극을 주면 결국은 리프팅 효과가 또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얘들을 이 정도 선으로 라인을 잡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은 시술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비디오로 보거나 이렇게 저희들이 보통 촬영을 하고 하는데 약간 홍조가 있고 약간 타이트닝 돼 있는 정도가 되고 화끈거리는 정도의 그건 있는데 지금 저희 기준으로는 이 정도 이렇게 했을 때 시술 시간도 10분 안으로 끝나고요. 환자가 느끼는 그런 것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페인을 많이 느끼는 분들은 페인이 주로 처음에 시작하는 RM에서 나타나긴 하거든요. 그러면 RM에서 환자의 그 페인에 대한 감수성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좀 줄이고 뒤에 것들도 SD나 이런 것들 그 리니얼 할 때 조절하는 참조치로 해서 하면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은 그 테크놀로지를 세 가지를 동시에 쓰는 게 더 유용하고 실제로 브이로그가 장점이 될 수 있다. 그게 이제 제가 이 프로토콜을 설명드리는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